네, 그러면 5월 첫째 주 테마가 있는 전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 가족 같은 직원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김원준 사업처장님의 인생 명언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김원준입니다. 참 이게 마이크를 잡고 한 10명 이상 되신 분들 앞에서 서보기는 정말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제 목소리가 그리 좋지도 않고, 말하는 주변머리도 조금 없는데, 조금, 그냥 지나가는 상인이 물건 판다 외치는 소리로 들어주시고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이 주제는 인생 명언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은 독서 노트라고 있죠. 제가 2016년도 경찰대학교 치안정책과정을 수료 중에 소진기 서장이라는 분이 이제 저희들 마무리를 할 때 각자 기억에 남는 선물들을 준비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자기가 독서를 해서 쭉 좋은 글들을 메모를 해놨던 것을 책자를 해서 저희 69명 전원에게 나눠줬던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은 제가 가끔씩 좀 머리도 아프고 화가 나고 그랬을 때는 읽어보는 책입니다. 지금도 제 옆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전해주면은 괜찮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췌를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이 소진기 서장은 지금 옆에 보면 나도 나에게 타인이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 수필가로 등단을 또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산 동네경찰서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사실 절친이고요. 그래서 또 이 자리에서 이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젠가 책을 한번 읽어본 게 있습니다. 살짝 나도 MZ 시대가 세상을 바꾼다? 근데 지금 그래서 한번 쳐다보게 됐는데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알파 세대도 있더라고요. 혹시 알파 세대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신지 아시는 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아니고요. 알파 세대가 2013년생부터 알파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X세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에 계신 분들은 제가 꼰대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잠깐만 꼰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제를 토닥토닥 수고했어 오늘따라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항상 필드에서 고생하시고 여름, 겨울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 그냥 잘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자, 이제 리더의 조건이에요. 리더의 조건을 보니까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조직원을 그 방향으로 끌어가는 리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활성화된 조직이냐 침체된 조직이냐는 그 리더의 역할에 달려있다. 맞죠? 근데 이 조직에서는 단순히 조직적인 기구의 리더가 있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이 조직의 리더는 아니지만 조직의 리더를 보좌하면서
그 조직들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조직에 얽매이지 않는 그렇게 조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능동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정한 리더만이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과연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리더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철학. 소신과 신념 및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용기. 두려움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준비. 항상 공부하고 배워서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있어야 된다. 협동.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의사소통.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리더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리더의 신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관과 리더의 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게 미 공군에서 상관과 리더를 구별하는 10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첫 번째, 상관은 공포심을 심어주지만 리더는 신념을 심어준답니다. 두 번째, 상관은 내가라고 말하고 리더는 우리들이라고 말하면서 같이 가는 부분들. 네 번째, 상관은 방법을 알고만 있고 리더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상관은 엉망을 낳게 하고 리더는 신바람을 불러일으켜준다. 상관은 잘못을 꾸짖기만 하고 리더는 잘못을 고쳐준다. 상관은 권위에 의존하고 리더는 협동에 의존한다. 상관은 부하를 부리려고만 하고 리더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한다. 상관은 일을 고역스럽게 만들고 리더는 일을 재미있게 만든다. 상관은 상사에 대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나 리더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 상관은 부하의 실수나 결점을 지적하는 데 역점을 두지만 리더는 부하의 장점을 칭찬하고 살리는 데 역점을 준다. 정말 저희들이 들어서 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런 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황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들을 가끔씩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리더의 유형입니다. 근데 최고 찌질이 리더겠죠. 3분 리더는 자기 능력을 사용한답니다. 2류 리더는 남의 힘을 좀 사용을 하고 1류 리더는 무엇일까요? 남의 지혜를 이용해서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근태 작가라는 분이 리더가 희망이다라는 책에서 상사는 1년을 같이 있어도 부하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부하는 일주일만 상사하고 일하다 보면은 그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된답니다. 최악의 리더는 그 사람이 있어야 조직을 이끌어 나가지만 최상의 리더는 그 사람이 없어도 잘 운영이 되는 게 그 조직의 최상의 리더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좀 그래요. 만약 비선악사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자체로서 일정 수준에 있는 리더다. 근데 왜 저희 이 글을 보면서 비서하고 기사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이 리더일까? 바로 저희들 주위에 최고 많이 근접거리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간관계의 5가지 법칙인데요. 일단 노크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려면 먼저 노크를 하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려줘라. 내가 먼저 솔직한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망가진 모습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문을 열게 된다.
거울의 법칙. 거울은 먼저 웃지를 않는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비춰지는 거울에 웃은 모습이 있지. 내가 항상 먼저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법칙이다라는 게 거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상호성의 법칙.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으면 먼저 호감을 가져라. 노면스의 원칙.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한다. 내가 하면 노면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이중잣대를 버리고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라. 집신의 법칙. 집신도 짝이 있듯이 사람마다 맞는 짝이 있다. 라는 뜻이 싫은 사람과 억지로 막 친해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싫은 사람 척하고 너무 막 넘어갑니다. 지금 제가 말이 너무 늦는가요? 자, 또 탈무드에 나오는 인맥관리의 17계명이 있습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그냥 보지 말아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잘해라.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은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해라.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줘라. 남의 험담을 하지 말아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에서 운동하라. 직장 밖 사람들하고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이 부분을 보면은 저 같아도 그래요. 한 30몇 년 근무를 하면서 외부 사람들하고 어울려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공사내 직원들하고 막 이렇게 놀고 그랬는데 이 글을 보면서 밖으로 좀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필요한 논쟁, 지나친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직장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아라. 가능한 한 옷을 잘 입어라. 이것은 우리 MZ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진짜 꼰대 같은 이야기죠. 네, 옷에서 사람들의 그 비춰지는 첫인상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한 내용일 겁니다. 남이 했던 기획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12번은 제가 안 썼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약간은 금액이라도 기부를 해라. 수희 아저씨, 청소부 아줌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아까 이것은 기사하고 비서들한테 잘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인맥 상통한 내용일 겁니다. 내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 친구들이 그대로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더 낫다는 뜻입니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다. 이게 탈무드의 인맥관리 17계명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필요한 끈이 6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매끈, 발끈, 화끈, 질끈, 따끈, 끈끈. 근데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게 매끈하게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발끈, 목이 있는 사람이 되라.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내성 떨지 마라. 다 좋은 말들입니다. 여기에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끈은 과연 몇 개인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10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의 10가지 습관이 있답니다. 첫 번째, 열의 선택을 두고 방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다. 옮겨 다닐 곳을 찾지 않고 옮겨 다닐 경력을 기른다.
섣불리 판단하거나 먼저 그만두지 않는다. 매번 새로운 방식으로 일한다. 무턱대고 노력만 하지 않는다. 안정된 저소득보다 위험한 고소득을 추구한다. 일에 대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둔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존중을 받으려 한다. 2, 3년 후보다 5년에서 7년 후 전망을 그린다. 과연 여기 계신 분들 10년 후 자기 모습을 그려보셨는가요? 저는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면은 한번 그려보고는 싶은데, 지금 저는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하면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근데 뭐 모든 걸 다 듣고 어떤 그 인생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인생에서 거의 정리를 해야 될 시기들, 그래서 그려보지를 않겠습니다. 공직자의 긍정적인 10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나는 어떤 행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도 됐답니다. 돌쇠요.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맡은 일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완결지고 애유내강. 겉으로 부드럽고 친화력이 있으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게 밀어붙임. 선비형. 공사 구분 명확하고 직원을 마다하지 않으며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하는 해결사형.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남에게 미루지 않고 직접 해결하는 형. 애교관형. 처신이 유연하여 하며 냉철한 사고와 판단력으로 일을 성취함. 마당발령. 폭넓은 인적력 특화와 대외 협력에 뛰어난 형. 장수형. 호방성적, 화합형, 전략적, 활성화형. 다 좋은 이야기들이죠. 이제 여기서 일단 조금 더 쉬어갈까요? 네, 이제 이 공직자 유형을 보면서 과연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하고 맞는 그 유형들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가장 쉽게. 소가 한 마리면 소원이죠. 소원. 소가 두 마리면 뭐죠? 투우. 소가 세 마리면 소스랍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소가 네 마리면 뭘까요? 상품 걸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프입니다. 네? 소품. 그러면 소가 단체로 노래를 하면 뭘까요? 네. 이런 소들이 단체로 노래를 해요, 저녁에. 네? 소송? 그건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맞춰봐도 돼요? 그러면 소가 없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소고기 묵국. 그러면은 이제 이건 또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섬은 건포도죠.
근데 다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뭘까요? 쭈꾸미? 아니죠. 정답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네. 모르시겠어요? 여기는 안 됩니다. 컨닝했습니다. 컨닝했습니다. 다림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식 선생님께서는 컨닝을 하셔서 이 상품 또 이원을 시키겠습니다. 그새를 못 참아서 컨닝을 하셨군요. 여기다 아까는 공직을 한 그 좋은 유형이었는데 공직을 망치는 10가지 유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거를 읽으면서 좀 배꼽을 잡았습니다. 좀 그게 맞더라고 이게. 달팽이형, 고성 더듬이로 더듬거리기만 하고 할 뿐 매사에 이제 느리답니다. 꽃게형, 나무 발목 잡기만 하지 자기 일은 안 하고 나무에 발목 잡기식으로 신경만 쓴다. 독수리형, 높은 곳에서 관망하며 책임질 일은 전혀 하지 않는다. 하이에나형, 이권거입에 몰두하며 싸돌아다닌다. 두더지형,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숨어서 다닌다. 까마귀형, 반복되는 비리를 금방 잊어버리고 무감각해진다. 거북이형, 장수만세를 내치며 퇴직까지 목만 지킨다. 공작새형, 힘들고 굳은 일은 하지 않는 귀족 스타일이다. 코끼리형,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성과가 없다. 반달곰형, 정권 전반기 활발했다가 후반기에 가면 잠을 잔답니다. 또 여기서도 또 나는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뒤에는 다 나쁜 이야기만 나와요. 우리 공직사회 하면서 안 해야 될 일들. 불행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 쉽게 포기한다. 자신의 처지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은 자주 먹는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기분이 우울해서 오늘 하루 쉬고 싶어요. 제가 사실은 사무실에 있는 누구를 좋아하는데요. 이건 실수하신 겁니다. 내 아내와 싸웠습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정치가를 지지해?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전에 있던 직장에서 해고됐어요. 전에 모시던 상사는요, 요즘 살이 찐 것 같네요. 제가 그렇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10번 같은 경우는 비웃음이겠죠.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사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겠죠. 믿게 늙은 사람들의 또 특징이 있답니다. 평소 잘난 체, 있는 체, 아는 체를 하면서 거드름을 부리기를 잘한다. 우는 소리, 넋두리를 잘한다. 마음이 옹졸하여 너그럽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낸다.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저도 이렇게 안 읽으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시인 조지훈 님의 그 술을 먹는 주도에 18단계가 있답니다. 네. 저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급 이게 아까 딱 올라왔더니 우리
우리 박상우하고 박영철 대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퀴즈예요? 그래서 공단으로 남겨놨냐고 그래서 아마도 아닐걸 하고 했는데 이제 내려가다 보면 쭉 보시면은 좀 그럴듯하지 않고 좀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술을 좋아했지만 근데 딱 하나 반주 밥맛을 돋우기 위해 술을 마시는 사람. 저희들 그 부모님들이나 보면은 항상 반주 한잔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도 조지훈 선생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처단, 술에 취미를 붙이는 사람. 저는 처단 수준이니까. 우리 공차장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뭐. 이게 응? 이렇게 넘겨주면 돼?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6급입니다. 6급. 아, 6급이요? 6급. 취할 줄도 알지만, 부은이 안 아까워 안 마시는 사람? 돈이 아까워. 아까워? 아, 제가 한글을 좀 못 읽었네요. 여기는 유영만 선생님의 용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용기란 아주 큰 게 아니고 사소하지만 인생을 내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용기라고 유영만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불러오는 7가지 사자성어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진퇴양난의 대사대성하라.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크게 생각하고 크게 이루려는 용기를 가져라. 백척간두에 즉행집권하라. 높디 넓은 두려움 상황에서도 즉시 행동해서 완성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누런 짓에 백절불굴, 계란을 쌓아올린 듯 긴장된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열이 박빙에 불포가인하라. 살얼음판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포기 대신 인내를 더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설상가상의 초지일관하라. 어려움이 가중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처음의 열정을 되새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기호지세에 배수지진하라. 호랑이 등에 올라탄 듯 긴박한 상황에서도 처음의 열정을 되새기어라. 일촉즉발에 현존인명하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모든 것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있는 사자성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99도와 1도의 차이는 뭘까요? 끓는 물의 차이겠죠?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한 100도가 돼야 합니다. 0도 물이건 99도 물이건 끓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이가 자그마치 99도나 되면서 말입니다. 수증기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으려면 물이 100도를 넘어서 붙어입니다. 그러나 99도에서 100도까지 차이는 불과 1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99도까지 올라갔는데 1도를 더하지 못해서 포기한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보다 더한 99의 노력을 하시고도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 끈기와 용기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못다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 끝에 기쁨이 오고 그 열매는 자신을 밝혀주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줍니다.
언젠가 다시 그보다 더한 어려움이 닥친다면 지난 노력의 열매들은 당신의 자신감이 되어주고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자신을 바뀔 수 있게 항상 노력하십시오. 그게 99도와 1도 차이에서 말하는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개그맨 김국준 씨의 말입니다. 실패를 해도 어떻게 실패했느냐가 중요하다. 뭐 해볼까? 안 됐네? 이런 실패는 백날 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실패해야 하는 거예요. 성공은 실패를 안는 게 아니라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적이에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곳에서 진짜 내 길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보고는 싶다라는 생각만 든다면 일단 부딪혀보라는 거죠. 부딪혀 멍이라도 들어보라는 겁니다. 몸에 든 멍이 사라질 그 즈음엔 더 큰 게 가슴에 새겨질 거라는 거죠. 그게 진짜 자기 것이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좀 하기 전에 제가 지금 3개를 사왔는데 지금 2개가 남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든 간에 이것을 소화를 해야 되겠죠. 혹시 몰라서 얘기하자면 이제 2016년도에 적어놨으니까 신세대 속담인데 신세대 속담이 아니겠죠? 뭐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아쉽다. 그 다음에 버스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죠? 택시 타고 가면 되죠. 자, 이번 문제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비슷해. 대봐도 모르죠. 응? 속담이에요. 지금 안 맞힌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인물이 맑으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맞춰야 됩니다. 맑은 물이 우리 뭐 하죠? 아이고, 몇 가문까지 말고 조금만 더 쓰세요. 조금만 더 쓰세요. 그 신체에 비슷하게 맞습니다, 지금. 맑은 물인데, 깨끗한 물인데 그냥 아깝잖아요. 세수를 해야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선물 가져가시겠다. 선물 포기 없으라고. 자, 근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들은 여기가 다 적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이메일로 전답을 고친 거 아닙니다. 고생 끝에? 아닙니다. 하여튼 비슷한데 그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막 딜레야, 막 딜레. 이건 진짜 짧게 치는 구성 아닙니다. 이제 지금 그 A씨가 딱 3개밖에 없어요. 아는 길은? 그죠? 그게 진짜 속담이죠, 그것은. 응? 아는 길도 모르면서 하라고. 아는 길은 빨리 간다. 아는 길은? 모르시겠어요? 아는 길은? 밟아라. 뛰어가라. 아니. 걸어가라.
아는 길은 어쩜 가면 되죠. 뭐하러 물어봅니까? 스트레스 받는 아 이거 스트레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최종이 안 자, 우리가 못 올라가려면은 응? 아니요. 아니 어차피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 그렇지. 하이하. 감사합니다. 이것은 안 봤어요. 아까는 피자는 봤고 이것은 안 봤어. 자, 사장님하고 같이 먹는 식사권이 뭐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하여튼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두서없는 이렇게 말 들어주느라고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묵식 서생이라는 분이 계신가 봐요. 저도 이제 막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잘 모르는 분이신데 거기 보면 좋은 아침이라는 문해교양기 중에서 저 마음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글이 상당히 조금 괜찮하더라고요. 이 속에 그 독서노트에 있었던 글인데 그래서 뭐 달빛 옥상 뭐 수고했어 오늘도라니 그 음악과 같이 쭉 한번 의미 들어보시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 눈물이 보이기 싫어 의미 없이 밤하늘만 바라봐 작게 열어둔 문틈 사이로 슬픔보다 더 큰 외로움이 다가와 더 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사업장님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첫째 주 테마가 있는 전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